오늘 방송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정보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법원 절차를 피하고 복잡한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 어떻게 리빙 트러스트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과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리빙 트러스트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직도 리빙 트러스트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리빙 트러스트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유산 상속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종의 신탁을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를 할 수 있지만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생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생전 신탁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재산을 저를 대신해서 가지고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재산을 누가 받게끔 하냐? 제가 정한 상속자, 그러니까 수혜자에게 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제가 관리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혹여라도 제가 아팠을 때에 대한 아니면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지 않는 바에 비해서 네. 개인적으로 갖고 있질 않고 제가 이거를 트러스트로 갖고 있는다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혹여라도 아프시게 되셨을 때는 제가 정한 수탁자, 그러니까 제2차 수탁자가 저를 대신해서 제 재산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세상을 사망하게 됐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상속자에게 그 수탁자가 재산을 전달함으로써 트러스트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네. 보통 한국 분들은 좀 한국 분들의 정서와 또 한국의 문화도 그렇고 좀 유언장이 조금 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좀 맞닿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더 상속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유언장도 굉장히 좋은 상속 계획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안타깝게도 유언장을 가지고만 세상을 떠나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상속 법원을 가서 누가 상속자인지 그리고 상속 집행자인지를 모든 것을 다 판가름한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네. 일종의 그러다 보면은 유언장은 상속을 위한 증거 자료를 쓰일 뿐이지 상속의 완벽한 플랜으로 남아있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금액을 18만 4,500불로 한정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4월 1일자로 법이 하나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요. 예전에는 75만 재산을 미만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속 계획을 안 해놓고 돌아가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프로베이시라는 절차를 쭉 거쳐야지만 상속 법원에서 재산을 상속자가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75만 불을 넘은다 하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75만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75만 불의 기준점은 뭐냐면은 프로베이스를 했었을 때 스몰 이스테이트 애퍼데이빗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프로베이스를 가는 기준점에 섰었을 때 기준치를 조금은 어느 정도 올려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75만 불 재산을 안 갖고 있으니까 리빙 트러스트 안 만들어도 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보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재산이 75만 불이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75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유언장만 적어놓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건데요. 네. 여전히
상속법원에서 절차는 거칩니다. 조금 네. 더 간소한 절차를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 뿐이지 절차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걸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상속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프로베이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이스테이트 애퍼데이빗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걸 안 하시고 트러스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복잡한 법원 절차를 하나도 겪지 않고 자녀분들이 아니면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을 받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프로베이스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프로베이스를 피하면 어떤 장점, 어떤 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러펌에서도 프로베이 케이스를 꽤나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네.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게 된다라는 것. 네.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도 많은 비용이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모든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법원에서 이뤄지는 그 과정 절차가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짧으면은 1년 반, 정말 짧았을 땐 1년 반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2년에서 3년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한국에서 계시는 상속자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법원의 숫자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데다가 그러시고 이제 법원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거의 뭐 10단계가 있다.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거의 몇 달씩 이제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단계를 만약에 거친다 하게 되게 되면은 3개월만 한다고 할지라도 벌써 30개월이 걸리는 거고요. 4개월이 걸린다 하게 되게 되면은 거의 3년이 넘어가는 네. 그 기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게 중간에 소송까지 걸려버린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정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이런 좀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건데 각자 이 가정마다 스토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관계가 다르고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끔 정말 잘 설계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리빙 트러스트를 잘 설계할 수 있을까? 정말 75만 불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프로베이스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구든지 이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재혼 가정의 리빙 트러스트 솔직히 우리가 좀 미국에서는 특히나 좀 재혼 가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재혼 가정에서는 어떻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좋을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가정의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재혼 가정의 케이스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 재혼 가정에서도 서로가 자녀를 나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당신 자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공동적인 공동 부부에서 낳은 자녀가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재혼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유부 그리고 누가 어떤 금액을 재산을 가지고 재혼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시고요. 네. 그리고 꼭 재혼 가정에서 스텝 children 그러니까 본인의 의붓 자녀라고 할지라도 상속권을 이제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본래는 의붓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의붓 자녀에게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그 자녀의 상속권을 적어놔야 되지 그 아이의 상속권이 그러니까 확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특히 재혼 가정일수록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특히 배우자들 간에서도 서로 간에 어떻게 남기냐에 따라서 그 재혼 가정에서 이제 남아 있는 자녀들이 정말 잘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잘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셨는데 둘 사이에 각각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본인의 자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고 네. 아빠는 아빠대로 본인의 자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죠. 이랬는데 하필 두 분께서 만드신 트러스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다 받게끔 만들었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마지막에 남으신 분의 결정에 따라서 재산이 어느 쪽으로 가냐가 너무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재혼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지막 분이 떠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네. 두 분이 건강하실 때 오셔서 아. 정확하게 적어 놓으셔야지 네. 본인 자녀들에 대한 상속권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녀들 사이에서는 뭐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그 두 재혼한 가정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가 있는데 양육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면서 좀 가정의 평화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언의 말씀, 좋은 방법 팁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죠. 네네. 네. 다행히 양육권하고 상속하고는 크게 맞물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양육권을 안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여전히 상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양육을 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수혜자를 설정하는 재산보다는 오히려 가디안을 설정하시는데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더 이상 양육을 못하게 됐었을 때 누가 이 아이를 대신 키워줄 것인가 네. 거기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디언십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권리를 더 가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이전 부인과 함께 가졌던 그 자녀가 혼자가 됐을 경우 이 아이에게도 상속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충분히 상속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 경우 지금 현재 배우자의 동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아이에게 몇 프로 주겠다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개인 재산이었으면은 지금 아내의 동의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후처 그러니까 네네. 지금의 아내와 같이 생성된 공동재산이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후처 몫을 저희가 가져가다가 전처 자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 몫에 대한 거 절반이겠죠.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밝히고 네. 이건 내가 누구에게 주겠노라라고 확실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후처 재산분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자녀에게만 준다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재산의 그 여부, 누구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좀 밝혀져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 만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상속 집행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눠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여라도 본인이 지금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 관리를 직접적으로 지금 못하게 됐었을 때 네. 아예 지금부터 신탁 관리자를 자녀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모든 자녀를 같이 공동 수탁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많이 마련해 드린 고객분들의 트러스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후임 신탁자 그러니까 후임 수탁자로 하려고 하셨던 분들을
후임으로 두지 않고 아예 현임으로, 그러니까 가에 끌어올려 드린 경우가 꽤나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부모님께서 혹여라도 아프셨는데 후임 수탁자가 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의사 두 분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등 일이 좀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일을 거치지 않고 부모님이 아프시더라도 당장부터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 위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항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정말 믿을 수 있어야겠죠. 네. 당연히 그러시기 때문에 후임 수탁자 설정도 하시고 할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게 시게 되셨을 때는 아예 그때 그분이 모든 처리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으시고 네. 그분께서 재산에 대한 것을 부모님께서 원한 대로 잘 집행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겠죠. 네.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스테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트러스를 만들느냐에 따라서요. 네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편리를 위해서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서명을 해도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계좌를 공동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꼭 남편하고 아내가 서명을 같이 동시에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서명을 해도 만듯이 네네. 저희가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었을 때도 공동 수탁자가 있지만은 한 명만 서명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부동산을 판매를 한다든지 새로 구매하는 것은 두 사람의 공동 수탁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은 네. 계좌에서 돈을 뺀다든지 아니면 디파짓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만 서명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끔 가다가 부모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았는 데서 이제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고 이런 네.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조건을 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저희가 예외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서명을 하게끔 해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원하신다 한다고 하면 항상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지만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은행에서부터 가셔가지고 아예 네. 그렇게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도 계좌가 항상 파트너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지만 네. 공동 서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뭐 책을 이제 캐시아웃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만드시듯이 트러스도 그렇게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지만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 위임장. 혹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몸이 아파서 또 내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치매와 같은 병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믿을 수 있게 이런 신탁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치매 시를 대비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치매의 징조가 보이시는 부모님들은요, 되도록이면은 정말 치매가 심각해지셨을 때는 저희가 트러스를 아예 설립을 할 수가 없고요. 치매 초기다 한다고 네. 하게 되면은 적어도 서류를 서명하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상속을 원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실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진단서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 진단서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아예 트러스를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 오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우자가 치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가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배우자의 치매 진단서를 받고 나 혼자 가서 트러스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치매가 걸리신 분이 본인의 상속 플랜에 대해서 변호사랑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방법은 중증 정도 되시는 분들은 컨설베이터십,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절차를 거치셔서 네. 성년 후견인이 대신 남편분이 예를 들면 아니면 아내분이 네. 남편이라든지 아내를 대신해서 콜트에다가 저는 아내를 대신해서 트러스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지금 또 나이를 들어서 처음 트러스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언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놓고 나면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경우는 변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한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한 번 정도는 본인의 트러스를 쳐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고객분들이 트러스를 만들 당시하고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가 꽤나 생기시고요. 그러시고 본인이 어떤 트러스를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A를 만들었는지 AB 트러스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 사망 후에 본인의 몫을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상태가 꽤나 많기 때문에 네. 특히 트러스를 만드실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하게 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꼭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네네. 근데 꼭 그걸 맞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변호사님을 찾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네. 찾아가셔서 근데 본인이 편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본인 사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상속이 진행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산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트러스는 꼭 한번 다시 쳐다보시고 네. 어멘먼 작업을 하시거나 리스테이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산 목록만 바꾸시는 작업을 하신다든지 네. 하셔야 되는 건데 어멘먼은 말 그대로 조항만 몇 개를 바꾸는 거고요. 네. 리스테이먼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바꿔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둘 다 애니타임 가능한 거고요. 가능합니다. 네. 네네네. 저희가 혹시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 중간에 근데 나는 리빙 트러스트를 바꾸기 이전에 변호사님을 먼저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미 다른 곳에 계시다가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을 찾으러 오신다.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만약에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 없으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진단만 해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진단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랑 영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재산 상황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고객분들이 본인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풀어나가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네. 네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젊을 때 재산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미리 들었다가 또 뭐가 변경이 생기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요, 적어도 본인의 자산이 생성된 순간부터는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본인의 능력치에 맞춰서 재산을 아예 이제 획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재산이 결국은 오고 가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 주고 남기실 것인가에 대한 걸 확실하게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죠. 네. 그러다 보니 연령대보다는요. 네. 저는 재산을 갖고 계시냐 안 갖고 계시냐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더더욱 네. 이제 빨리 만나시기는 만나셔야겠죠. 네. 요즘은 또 뭐 주식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부유해지신 분들도 있고 경제가 이 국가 경제가 너무 이런 변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도 어느 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게 사실 요즘 경제 상황에 정말 다들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또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줬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 최종 정리 오늘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재산을 이제
갖고 계신 상태에서는 꼭 트러스트를 당장 만들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부부라고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나머지 한 분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녀에게 재산을 잘 가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잘 상속받기 위한 보호 장치를 꼭 걸어 놓으시기 위해서라도 네. 트러스트를 꼭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잘못된 어설프게 만든 상속 계획은 안 만드니 무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꼭 만나셔서 제대로 네.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자녀가 어렸을 때 만드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상속 집행자가 자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집행자가 자녀에게끔 이제 네.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시고 트러스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갖고 계신 트러스가 배우자에게 본인 몫이 사망 후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반반 나누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아 이건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재산의 변화가 있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재산의 변화에 맞춰서 트러스트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재산 목록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재산이 굉장히 더 많아지셨다 한다고 하면은 트러스트 타입도 진화를 해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걸로 이제 가야겠죠. 그리고 네. 증여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꼭 뭐 재산이 많아야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그렇죠. 일단 나의 재산 목록이 시작이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간단한 맞습니다. 방법으로라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에서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와 그것이 상속 계획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률 정보 나눴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나이가 들어서 처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러펌은 이제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부에나파크와 LA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을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본사인 부에나파크 연락 번호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LA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한국의 박하연 변호사님도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네, 한해팍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LA 오피스는 213-380-9010번입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한해팍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